여러분, 요즘 베이킹소다를 먹으면 60세 이후 남성의 활력이 되살아난다는 내용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당장 베이킹소다를 사서 먹어보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잠깐만요. 혹시 그런 정보를 보시고 베이킹소다 사러 가시려고 하셨나요? 제발 멈춰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35년 경력의 내과 전문의 이종훈입니다. 오늘은 정말 심각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최근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베이킹소다 건강법에 대해 의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영상에 나오는 환자분들의 성함은 모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가명임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누구를 비난하거나 공격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잘못된 정보로 인해 소중한 여러분의 건강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걱정되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남성분들께서는 더욱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들에서 주장하는 것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베이킹소다가 혈액 산도를 개선해서 뇌기능과 성기능을 회복시킨다. 베이킹소다가 산소 공급을 늘려서 활력을 되찾아준다. 아침 공복에 반 티스푼씩 주 3회 먹으면 안전하다. 이런 주장들이 과연 의학적으로 근거가 있는지 하나하나 검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베이킹소다 복용이 60세 이상 남성분들에게 어떤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35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잘못된 민간요법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실제로 최근 며칠 사이에 베이킹소다 관련 문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미 사서 먹기 시작했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정말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제가 확인해 본 결과 해당 내용 중 상당 부분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심지어 위험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걱정되는 것은 60세 이상 남성분들 대부분이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런 상황에서 베이킹소다를 무분별하게 복용하시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며칠 전부터 베이킹소다를 복용하신 분들 중에 속이 더부룩하다, 가스가 찬다, 혈압이 올라간 것 같다는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 심각한 사례는 없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정말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베이킹소다의 실제 효과와 한계, 그리고 부작용과 위험성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정말로 60세 이후 남성의 활력을 되찾고 싶다면 어떤 방법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인지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베이킹소다가 만능 해결책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의학적 근거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면서도 실제로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까지 베이킹소다를 구매하지 마세요. 먼저 정확한 정보를 듣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 소중한 건강을 잃는 일이 절대 없도록 정확한 의학적 사실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베이킹소다가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베이킹소다는 탄산수소나트륨으로 일반적으로 제빵이나 청소에 사용되는 알칼리성 물질이죠. 의학적으로는 제산제로 위산 과다나 속쓰림 완화에 일시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주장들을 하나씩 검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장, 베이킹소다가 혈액 산도를 개선해서 뇌기능과 성기능을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는 심각한 오해입니다. 우리 몸의 혈액 pH는 7.35에서 7.45 사이 매우 좁은 범위에서 유지되며 이는 폐와 신장의 정교한 조절을 통해 일어납니다. 만약 혈액 pH가 이 범위를 벗어나면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베이킹소다 몇 티스푼으로 혈액 pH를 바꾼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두 번째 주장, 베이킹소다가 산소 공급을 늘린다는 것입니다. 산소 공급은 심장과 폐의 기능, 혈관 상태, 혈액 내 헤모글로빈 농도 등에 의해 결정됩니다. 베이킹소다가 이런 기능을 직접적으로 개선한다는 과학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세 번째 주장, 아침 공복에 반 티스푼씩 주 3회 먹으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주장입니다. 베이킹소다는 나트륨 화합물로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티스푼 하나에 약 1200mg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하루 나트륨 권장량이 절반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특히 60세 이상 남성분들께서 이런 고용량의 나트륨을 정기적으로 섭취하시면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첫 번째 위험, 혈압 상승입니다.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이 베이킹소다를 복용하시면 혈압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 부천에 거주하시는 67세 박철수님은 베이킹소다를 일주일간 복용한 후 수축기 혈압이 20mmHg 이상 상승해서 응급실에 내원하신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위험, 심장 부담 증가입니다. 나트륨 과다 섭취는 체내 수분 저류를 일으켜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심부전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위험, 신장 손상입니다. 60세 이후에는 신장 기능이 자연스럽게 저하되는데 고용량의 나트륨과 알칼리 물질은 신장에 추가적인 부담을 줍니다. 네 번째 위험, 위장 장애입니다. 베이킹소다는 위산을 중화시키는데 위산은 소화와 살균에 필수적입니다. 위산이 부족해지면 소화불량, 영양소 흡수 장애, 세균 감염 위험이 증가합니다.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시는 71세 김영수님은 베이킹소다를 2주간 복용한 후 만성 소화불량과 복부 팽만으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 위험, 전해질 불균형입니다. 베이킹소다는 혈중 칼륨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칼륨 부족은 근육 약화, 심장 박동 이상, 심한 경우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위험, 약물 상호작용입니다. 베이킹소다는 많은 약물이 흡수와 효과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고혈압 약, 심장약, 항응고제 등과 상호작용할 수 있어 기존 치료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이킹소다가 전혀 쓸모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이킹소다는 의학적으로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급성 위산 과다로 인한 심한 속쓰림이 있을 때 의사의 처방하에 단기간 사용하는 것이 유일한 의학적 용도입니다. 그것도 반드시 의사의 감독 하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그럼 정말로 60세 이후 남성의 활력을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심폐 기능을 향상시켜 전반적인 활력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주 3회 30분 이상이 빠른 걷기나 수영을 권장합니다. 두 번째, 균형 잡힌 식사입니다. 특히 남성 건강과 혈류 개선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박입니다. 수박에는 시트룰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해
체내에서 아르기닌으로 전환되어 혈관 확장에 도움을 줍니다. 여름철에는 수박을, 겨울철에는 수박즙을 드시면 좋습니다. 둘째, 마늘과 양파입니다.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생으로 먹기 어려우시면 익혀서 드셔도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땅콩에는 비타민 E와 아연이 풍부해 남성 호르몬 생성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 한 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넷째, 토마토입니다. 라이코펜 성분이 전립선 건강과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토마토 주스나 토마토 요리로 꾸준히 드시면 좋습니다. 다섯째, 석류입니다. 천연 항산화제가 풍부해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석류즙이나 석류차로 드시면 됩니다. 여섯째, 굴과 조개류입니다. 아연이 매우 풍부해 테스토스테론 생성에 필수적입니다. 일주일에 2, 3회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일곱째, 시금치와 브로콜리입니다. 엽산과 질산염이 풍부해 혈관 확장과 혈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음식들은 비싸지도 않고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면서도 실제로 남성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들이 풍부합니다. 베이킹소다 같은 위험한 방법보다 이런 자연스러운 음식들을 통해 건강을 관리하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세 번째, 충분한 수면입니다. 하루 7시간이나 8시간의 양질의 수면은 호르몬 균형 유지와 신체 회복에 필수적입니다. 네 번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남성 호르몬 분비를 억제하고 전반적인 건강을 해칩니다. 명상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금연과 절주입니다. 담배와 과도한 음주는 혈관 건강을 해치고 전반적인 활력을 떨어뜨립니다. 여섯 번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60세 이후에는 만성질환의 위험이 높아지므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과 관리가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 필요시 의학적 치료입니다. 성기능 저하나 활력 감소가 있다면 비뇨기과나 내분비내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음경 발기 문제로 고민이시라면 검증된 발기부전 치료제를 전문의 처방을 받아 복용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시알리스, 비아그라, 레비트라 등이 PDE5 억제제들은 수많은 임상 시험을 통해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된 약물들입니다. 만약 처방약이 부담스러우시거나 자연스러운 방법을 원하신다면 아르기닌을 꾸준히 복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아르기닌은 체내에서 산화질소를 생성하여 혈관 확장에 도움을 주는 천연 아미노산입니다. 하루 3g에서 6g 정도를 꾸준히 복용하시면 혈류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르기닌도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베이킹소다처럼 위험한 민간요법보다는 이렇게 의학적으로 검증된 방법들을 선택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에 거주하시는 69세 최정호님은 베이킹소다 대신 규칙적인 운동과 식이요법 그리고 전문의 상담을 통해 6개월 만에 현저한 활력 개선을 경험하셨습니다. 경기도 안양에 거주하시는 74세 윤태경님은 베이킹소다를 복용하다가 혈압 상승과 부종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신 후 현재는 정상적인 생활습관 개선과 의학적 치료를 통해 건강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이런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베이킹소다 같은 민간요법보다는 검증된 의학적 방법들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미 베이킹소다를 복용하기 시작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즉시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으시면 즉시 병원에 가시기 바랍니다. 혈압 상승, 가슴 답답함, 부종, 심한 복부 팽만, 근육 약화, 심장 두근거림, 호흡 곤란. 이런 증상들은 베이킹소다 복용으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대한 관심과 욕구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예전 같지 않은 몸의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우시고 무엇이든 시도해보고 싶은 마음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방법들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베이킹소다는 특별한 건강식품이 아닙니다. 단순한 화학 물질일 뿐입니다. 마법 같은 효과를 기대하지 마시고 안전하고 검증된 방법들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문의와의 상담입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와 복용 중인 약물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가 필요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는 의존하지 마시고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소중합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 건강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항상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정확한 정보 전달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정확하고 안전한 건강 정보를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평생 사랑하고 사랑받으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감사합니다.